안녕하세요.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. 5월 27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축의 배신, 프리미엄의 배신, 금리의 배신,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이 엄청난 결속력을 지녔던, 가격을 올릴 때 엄청난 결속력을 지니고 서로서로 같이 계단식으로 올려주던 그 사람들이 배신했다. 이웃의 배신이 가장 뼈가 아프지 않을까요? 믿고 있었던 이웃이 다주택자였는데 어느새 싼 값에 팔고 나가버렸다. 이웃의 배신, 생각보다 뼈 아프네요. 자, 주간 실거래 지수 어제자로 발표되었는데요. 낙폭이 조금 커졌어요. 마이너스 0.16에서 마이너스 0.18로 부산도 이 광역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선방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 0.01에서 다시 보합권으로 내려왔고요. 전세 지수는 지난주와 낙폭을 동일하게 마이너스 0.21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전세가 낙폭이 커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줄어들었던 낙폭이 다시 굉장히 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대출 금리 이 부분 지금 여기 제 가장 아래쪽에 보이는 선을 보시면 어제자로 기준금리가 발표되었는데요. 0.25% 올랐어요. 외생 변수. 저도 이 말이 딱 떠올랐어요. 뭐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이번에 0.5% 올라야 적절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는데 미국이 6월과 7월의 금리 인상 빅스텝 0.5%씩 두 번 올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와 금리가 거의 같아지거나 아니면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빅스텝을 밟지 않는다면 금리가 역전되는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. 이건 뭐 벼룩 잡다가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태운다 뭐 그런 것을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아무튼 다시 코픽스 금리가 1.84% 지난번에 요 간극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. 그 말인즉슨 다시 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이 신규로 자금을 도달하는 비용, 파란색 코픽스 금리가 다시 위로 좀 올라가게 될 것이고 나머지 금리들도 다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. 지금 4% 초반 신규 취급액이 거의 4% 초반 정도로 봤었는데요. 이제 4% 중반 정도, 대출금리가 4% 중반이다. 그러면 어느 시절에 대출금리와 비슷하냐면 2012년과 비슷한 거의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신규 대출자 좀 어려움이 좀 가중될 걸로 보여요. 단순히 DSR 저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 DSR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총 대출 한도도 줄어드는 역할이 있습니다. 물론 대출 기간이 내년부터 50년짜리도 등장한다고는 하지만 지금 당장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.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DSR이 무서운 게 아니구나. 여기 DSR 속에 숨어있던 이 금리, 이게 아무것도 금리 따로 다 노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. 어제 한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. 임대차 3법 손질. 그 중에서도 제가 제발 건들지 말았으면 하고 바랬던 전월세 신고제. 우리 투명한 전월세 거래량 좀 제발 알고 싶어요.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지. 그래야지 임대인도 대책을 세우고 임차인도 대책을 세우고 뭔가 대책을 세울 텐데 이 신고 거래량이 투명하지 않으면은 임대인들은 갑자기 어느 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다. 어느 날 줄어들었다. 이걸로 흐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어요. 여러분 좀 우려스러워요.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금요일은 소폭 증가하는 날 31,400건대 매도 매물 유지하고 있고요. 전세 매물도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8,137건 월세 물량도 소폭 증가하는 날 3,850건 전체 임대 물량 소폭 증가해서 11,987건. 토요일, 내일까지 물량이 증가하고 일요일, 월요일 또 물량이 좀 감소할 거예요. 자, 아파트 거래량 24건 중에 신고가는 1건. 24건 굉장히 적죠. 대구의 주간별로 제가 집계를 해보면은 요 신고가 건수도 10%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. 그 전국 대비 가장 적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다. 이 와중에 신고가가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마저도 좀 의미가 퇴색되어 나타난다. 4월의 거래가 4건 신고되었는데요. 오늘 4월의 거래 현재 1017건. 이제 거래 신고 일수로 치면 3일 남았나요? 네, 3일 남았는데 하루에 한 5건씩 하더라도
한 1030건 되면 끝난다. 이 다른 광역시들은 그래도 좀 팔 기회나 있고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하기라도 했는데 대구는 증가세가 미미한 수준이에요. 그리고 5월에 거래 신고량도 436건. 요거 많지 않은 거예요. 아무튼 5월의 거래량이 4월의 거래량보다 좀 적을 것 같은 그런 느낌. 오늘의 24건 거래는 좀 굉장히 적어요. 뭐 어제 50건, 어제 조금 많이 신고되었어요. 요거 조금 얘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한 12건을 빼주면은 어제가 38건, 오늘이 36건. 계속 요 정도 상태의 거래만 유지되고 있는 모습,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이제 팔 수 있는 시기가 점점 줄어든다. 올 연말까지를 거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신축의 배신이라고 잡아봤는데요.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10억 6천 33층. 이 과거 같았으면 2020년 제가 입주 아파트들을 분석했을 때 이 분양가 대비 뭐 120% 수익률. 이게 뭐 4억에 분양했으면 거래 가격이 한 10억 정도 뭐 이 정도 되는 것이 나타났었는데요. 지금 이거 분양가 얼마인지 저 뒤에 가서 한번 짚어볼게요. 수성동 1가 거의 이것도 3억 가까운 30% 가까운 하락이죠. 수성 롯데캐슬 대형 평형이 귀하고 뭐 수성구가 어떻고 모든 것들이 허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었어요. 수성 골드 클래스 더 센텀 2021년 이거 엄청난 양도세를 물잖아요.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도 지금 가격이 아니고 2년 후쯤에 원래 지금 매물 안 나오잖아요. 안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.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. 요거 10억 6천에 팔았지만 뒤에 가서 다시 짚을게요. 수성 골드 클래스 센터 요것도 팔면 안 되는 시기. 팔면 안 돼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이 세금 다 내고 남는 게 뭐가 있나 이 말이에요. 남는 게 없어요. 월베 2차 아이파크는 뭐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. 그 다음 6억 복리에 호반 베르디움 2차 38평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격이 좀 조정받고 있는 모양새. 그러면 뭐 3평, 34평 이런 경우에는 3억 초반대까지 좀 몇 년 전의 가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. 힐스테이트 버머센트를 아까 얼마에 팔렸나요? 10억 6천, 10.6억이라고 써둘게요. 10.6억. 그래서 매물이 어디에 나와 있나 보니까 매물 한 개 나와 있어요. 8억 3천. 저 같으면 이거 8억 3천에 샀겠어요. 1.3억. 야, 이거 몇 층 차이 난다고, 36층, 33층. 36층 중에서 33층이 10억 6천. 28층이 8억 3천. 야, 이거, 저 같으면 아무나 생각해도 이거 될 것 같은데. 33층이 무슨 특화된 층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? 그렇다고 하더라도, 이 가격이 2억이나 차이 날 만큼 메리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, 그래서 분양가가 얼마인지 보니까, 6억 4층 이상. 제가 정확한 어느 타입인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4층 이상의 가격을 보면 대충 6억 6천. 대략 한 7억 정도에 구매를 했다? 경비가 한 7억 정도 들었어요. 얘를 10억 6천에 팔았어요. 이 세금 몇 %인가요? 세금 1년, 2년 미만 보유시 등기후. 이거 세금 반띵 이상? 그럼 반띵 나간다고 치더라도, 내 손에 한 1.5억 지었을래나? 내 손에 지는 돈이 1.5억? 과거에는 5억, 6억 지었던 이 수성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.5억밖에 못 지었다. 그럼 다른 곳은 오죽할까?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신축의 배신이란 제목으로 붙여봤고요. 장기동 코오롱 하늘채 4억 6,500까지 갔던 것이 이것도 거의 30% 가까운 하락이에요. 거의 30% 가깝습니다. 이건 한 25%. 다사 세천 한라비발디. 여기도 세천. 대구 시내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외곽 지역이다.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교통 호재고 뭐고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많이 이게 막 부풀리고 인터넷에 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하는 모습들 봤습니다. 생각보다 이곳에도 이 세대수가 꽤 돼요. 보면 세천 지역에 가보면은 세대수도 꽤 되고 아파트도 좀 삐까뻔쩍해 보여요. 과거에 다사 옆에 어딘가에 서재인가요? 좀 옛날 동네가 서재인가요? 여긴 좀 약간 낡은 모습과 견주어 본다면 삐까뻔쩍해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재고 뭐고 지금 다 필요 없다. 이 호재가 없는 동네가 어디냐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CG 보성 서안 아파트 요건 좀 낙폭이 크네요. 거의 40% 가까운 하락. 30%에서 40% 사이. 이 근래 이 30% 가까운 하락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?
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. 다시 그 밑에 3억 이하 아파트들 한 10% 정도 하락하는 거 보이고요. 상인 화성 하이츠. 이건 무슨 일인가요? 33평에 2억 4,500. 이 전세가도 안 되는 이 가격. 이거 좀 특수한 거래로 보여요, 요거. 요 학교, 어딘가요? 상인 화성 하이츠? 이 영남고등학교 그 뒤쪽에 또 다른 고등학교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쯤으로 추정되는데요. 야, 이거 전세값도 안 됩니다, 전세값. 전세값 잘 나갈 때 3억 7천까지 갔는데, 야, 이거 전세, 야, 이거, 아이고, 생각하기도 싫어요. 어쨌든 이것도, 한 40% 정도 가까운 하락? 이 정도인데요, 이거. 이거 가족 간의 거래로 볼 수도 없어요, 이거는. 야, 이거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싸게 팔았는지, 주변 부동산에 한번, 거래된 부동산에 한번 방문을 해보든지 해야 되겠네요, 저거는. 자, 그 다음 큰 가격 변화 없는 것도 보이고요. 이것도 뭐 1, 2천만 원, 3,800만 원 하락이라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, 그것도 거의 20% 가까운 하락. 이 4,600만 원, 4천만 원, 이것도 거의 20% 가까운 하락. 네, 골고루 큰 하락이 이루어지는데 덜 올랐던 아파트들이 그래도 한 20%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, 많이 올랐던 아파트들이 똑같은 비율의 퍼센티지만 그 타격은 훨씬 크네요. 네, 똑같이 뭐 한 7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바뀌었다. 이거 30%인데 2억이나 떨어졌어요. 2억짜리 아파트가 1.4억에 팔렸어요. 얘는 6천만 원을 손해봤어요. 얘는 2억이 날아갔어요.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본다면, 야, 이 똘똘한 한 채의 함정,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좀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네요.